그리고 어느 시기에 얼마에 판매했다. 이거라 주시라고요. 그 저 적정한 가격 8년 연한제라도 보게.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자민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미대사실에 공직에 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 누가 요청을 했든 어쨌든 간에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당시에 문화원과 영사관에서 전시회를 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자료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저 구매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뭐 본인은 밝히지가 않았는데 언론 보도에 이제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 보니까 3점은 부영주택에 팔렸고 1점은 이제 1,600만 원에 효성에 팔렸는데 그 부영주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3점을 2,3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게 확인되는데 저는 왜 부영이 이걸 도대체 수천만 원에 구입을 했을까? 그 구입할 만큼 이게 가치가 있어서 소장 가치가 있어서 그럴까? 근데 보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 사촌 오빠가 부영주택의 미국 법인장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준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부영주택의 미국 진출에 뭔가 후보자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런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자, 화면 보시죠. 이 부영이라는 데가 독특한 데 같아요. 부영그룹 대표이사가 이게 부영하면 뭐냐면 건설이 주력 업종이거든요. 근데 아무 상관도 없이 3명을 쭈루룩 2006년부터 해서 대표가 전부 다 외교부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뭐 건설부 차관이나 국토지공사 사장을 갖다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형적으로 뭔가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뭘 도모하는 데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시기가 뭐냐면 그 외교부 출신을 했던 이유가 부영이 미국의 법인 설립과 미국 진출을 도모하는 시기예요. 이게 2007년부터 9년까지 미국의 법인 3개를 갖다 설립합니다. 그다음에 13년에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시도하는데요. 이때 이제 대거 선임을 한 거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무엇을 했냐 살펴보니까 미국 법인 설치하고 진출하는 기관에 국무총리하고 주미 대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영이 외교부 출신을 고위공자로 대개 등용한 점이나 당시에 또 뭐냐면 13년 4월에 미국의 조시 워싱턴 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영 장남이 이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로스쿨에. 온돌 기숙사 건립 사업한다고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미 대사 업무 중에 저 후보님, 네. 이게 미국 진출,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죠. 아니 요청이 있으면 도울 수 있죠. 그러나 부영은 단 한 번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전혀 접촉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미 대사로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청이 있어서 돕지 않는다면 예, 하여튼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보니까 하필이면 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아영 씨의 사촌 오빠인 전모 씨가 부영주택 2007년부터 미국 법인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법인이 3개인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네. 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 지금은 관두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관계라면 부영주택에 뭔가 미국 진출에 역할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총리 출신 주미 대사의 역할이 말하자면 부영주택의 미국 진출에 나름대로 뭔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아마추어 작가 작품을 갖다 수천만 원대에 구매해 준 게 아닌가 이런 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 후보자님 부영주택이 미국 진출 사업과 관련해서 뭐 온도를 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8년에 이중구 그룹 회장이 공금형령 목적으로 법정 구속된 사실 알고 계시죠?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그 미국 법인 중에 BY 인베스트라고 이게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보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조직에도 없는 컴퍼니예요. 페이퍼 컴퍼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국의 로스쿨 다니는 대학 다니는 아들의 주택을 구입해주는 형량하고 공금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년 6개월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 부영이 외교관까지 고용해서 헌 사업이라는 게 결국 공금 해외 빼돌리고 뭐 이런데 일조한 거다. 외교관들도 다 이런데 일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수천만 원대의 그림을 갖다가 샀다. 그리고 그 사촌 오빠가 우연찮게 부영그룹의 미국 세계 법인장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 이게 뭔가 유착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좀 그 드릴까요? 부분에 대해서 뭐 오래전 일이라 모른다, 또 뭐 자료가 존재한다, 개인적 사유로 공개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해명하지 않고 자료도 주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떳떳하면 자료 주시고 소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1분만 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셨습니다. 딴 분들도 1분씩 하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데 이번만 그러면 1분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네. 한 질의를 1분 전에 마치시고 답변 드릴 시간을 제발 좀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분만 시간을 우선 답변 시간을 부영주택의 드리겠습니다. 미국 진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도운 바도 없습니다. 오로지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현지 법인장이 저희 그 배우자의 사촌 오빠이고 LA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왜 응용 미술을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냐? 이거는 다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대학에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 5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피카소 140주년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110점이 전시가 됐는데 전시된 피카소의 작품은 그림, 조각품, 도자기, 판화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거는 어느 한쪽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에게 시간 3분만 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신문로 집을 그 모바일 코리아의 임대를 처음 시작해 준 시점이 몇 년도였습니까? 그걸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AT&T하고 두 군데 97년, 98년 경에도 걸쳐 있었다고 했던 아마 거죠. 그랬을 겁니다. 네. 근데 97년, 8년에 보니까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 시기에 이 정도의 직급이면 재산 등록을 하고 공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매년 저희가 그 임대 소득으로 아니 이제 올라가 YS 나오는 시절에 재산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맞습니다. 공개됐으니까 차관급은 맞습니다. 재산 등록이 공고에 나오고 그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임대 자 잠깐만요. 그러면 임차인이 누구라고도 거기에 표시됐던 거죠. 임차인은 처음에 아마 가령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할 때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코리아든 예, AT&T든 거기가 이름이 들어가 임차했다는 게 있습니다. 공고에 나오고 다 나왔던 거죠. 이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 과세를 다 합니다. 임대소득에. 뭐 과세는 저는 뭐 네. 확인하고 싶은 네. 생각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업체들하고 무슨 엄밀한 거래가 있다면 이 공보에 공개되고 하는 이런 일이 가능할지는 그걸 지금 의문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상황이다. 그 공보를 찾을 수 있습니까? 공보는 지금 확인하면 다 있을 것 아니 아닙니까? 모바일 공고라기보다는 모바일 코리아라는 아니 회사가 자꾸 질문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듣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관보는 지금 다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보에 공개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보에 임차인이 누구라고 표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할 때에 들어갈 겁니다. 처음. 아니 임대 기간 내로 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 기간 중에는 이제 예.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요. 그러면 관보를 한번 확인하셔서 네네. 최초에 그 전후 아니겠습니까? 예, 예. 97년 전후에 관보의 임차인이 누구로 정확하게 표시된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알겠습니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신동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주혜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뭐 똑같은 의혹을 지금 계속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뭐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부터 보겠습니다. AT&T 이제 나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89년에서 이제 99년까지 이렇게 임차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07년 국무총리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무총리 청문회 때도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여기 보면 89년에 이제 AT&T의 후보자가 이제 주택을 임차 개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상공부였기 때문에 이제 업무 관련성이 없다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몇 년도라고 그러셨어요? 89년.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상공부 통상무역실장을 아마 하고 있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93년 8월에 AT&T가 KT 입찰 자격을 이제 받는 건데 그때도 대통령 비서실에 좀 통상산업비서관이셨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산업비서관으로 보면은 정보통신을 했기 때문에 그 소관 사업이 사무이긴 합니다. 그러나 네. 잘 아시다시피 그때 YS가 새로이 그 정권을 출범시키셔 가지고 신경제 100일 계획 또 신경제 5개년 네. 계획 이걸 만드느라고 저는 거의 한 10월까지는 네. 딴 데 신경을 쓸 여력이 네. 없었습니다. 그건 그래서 행정관이 그 일을 했죠. 2007년 3월 29일에 이 당시에 총리 후보자 청문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뭐 그 부분이 다 문제 없이 그렇게 소명이 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앤장의 이제 고문으로 8개월간 일하신 기간 중에 이 회의록을 보면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론스타의 대리인을 김앤장이 하고 있는 줄 몰랐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서 나온 이 론스타 사건을 김앤장에서 뭐 처리한 것과 지금 후보자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바로 이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다는 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앞서 이제 나온 뭐 압구정동 그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 관련해서도 속기록의 이 6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현대아파트 구입 과정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도 청문회를 통해서 질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네.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예. 같습니다. 아까 또 흑석동 뭐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흑석동 관련해서는 뭐 후보자나 후보자 뭐 부인이 이것을 증여받은 사실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김의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큰형님 저희 그 한관수 네. 근데 관여가 없다. 지금 뭐 이거는 돌아가셨지만 후보자에 대한 것이기 저하고는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후보자와는 일체 관계가 없다.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흑석동에 오래 사셨거든요. 그분이 네. 사시면서 아마 네, 네. 그렇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2007년 그 3월에 있었던 그 청문회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질에 반한다. 다시 한번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책 관련해서 아까 이제 후보자께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세 가지 당장 이제 그 해야 될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셨고요. 또 현재 대한민국의 퍼펙트 스톰 상황인 것은 또 인정을 하셨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점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지금 역대 정부보다 뭐 평균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세계 문재인 정부의 이제 5년간의 경제 성장률도 역대 정권보다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만 이 2.28%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이 같은 기간에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도 지금 뒤처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한 0.93% 정도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금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낮은 거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 역사상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뒤떨어지는 뭐 그러한 경제 성장률을 지금 기록한 좀 정부로 좀 마감이 좀 될 상황입니다. 그 후보자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사실 경제 성장률을 다시 제고하는 것도 또 가장 급선무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현 정권의 경제 정책 좀 실패 이유가 뭔지,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성장률이 지금 조금 힘들어진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의 5년에 1%씩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조금 가면은 아마 0%가 될 것 같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노동, 우리의 고령화가 되고 해가지고 결국 노동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고 뭐 자본은 그런 대로 뭐 국제적인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산성을 결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갈등, 양극화, 그리고 통합과 협치, 정치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소위 말하는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을 계속 떨어뜨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소위 노동자의 투입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자본의 투입도 뭐 그렇게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와 사회 전체가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서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약화되고 있다. 네, 방금 이제 후보자님 말씀은 이제 그것이 사회 갈등 그리고 이제 양극화 심화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좀 이제 그게 원인이다. 이제 그렇게 원인의 하나다. 예, 원인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좀 비전 제시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정치권, 언론, 행정부, 일반 국민, NGO 그리고 모든 기업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국가의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말 엄청난 혁신과 소위 자기 혁신이라 할까요? 자기 개혁이라 할까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잘만 하면 우리나라가 한 5년 내에 한 5위나 7위 국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을 우리 최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퍼펙트 스톰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는 이 7위, 8위, 5위에 올 수 있는 길을 저는 놓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정말 통합과 협치 없이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도 힘들어지는 나라는 다 분열되고 통합하지 못하고 협치하지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정말 이거는 굉장한 우리가 위기로 받아들이고 정말 잘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